지난주에 이어서 치유 과정을 좀 이야기해 주실 분을 좀 모시게 돼서요. 좀 더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숲속공주님은 제가 볼 때 항상 얘기하면 친근하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얘기하면 항상 재밌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또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 있는 자리 긴장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한테 도전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네요. 편안하게 사랑방에서 이렇게 서로 막 얘기하듯이 할수록 좋을 것 같아서요. 음 우선 본인 소개 한번 좀 해 주시죠. 네. 네,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닉네임은 숲속의 게으른 공주입니다. 예예. 숲속의 게으른 공주 그 닉네임 그렇게 지은 이유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그 숲속 나무였어요. 이유가 그냥 숲속의 고요한 나무가 되고 싶어서 숲속 나무라고 지었는데 어느 순간 원장님께서 자꾸 공주가 자꾸 입에 붙어요. 공주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실 공주처럼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거부했었어요. 몇 번 거부하다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눈치 보고 남들한테 맞추고 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원장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겠구나. 그리고 그게 저한테 또 적합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공주처럼 살아야겠더라고요. 여기서도 또 무수리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막 남들 나보다는 남들을 먼저 케어해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진짜 공주처럼 살려고 여기 왔구나.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어서 제가 저게 이제 공주 숲속의 공주로 바꾸겠습니다 하고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그 라이트 시간에 많이 받고 난 다음에 라이트가 끝나고 나니까 모든 남자분들이 저한테 아유 공주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정말 공주가 되더라고요. 네, 그 이름처럼 되더라고요. 집에 가서도 나 공주인데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 이상하게 이름처럼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음. 뭐 저도 좀 덧붙이고 싶은데 숲속의 공주 정도가 아니라 이 경상도 사투리로 깨이른 공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너무 부지런을 이렇게 하느라고 애쓰셔서 그 숲속의 깨이른 공주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셨다고 하셨고 예전에 그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우리 이제 카페에다가 써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집 강아지도 내가 때리니까 옆집 사람들도 강아지를 뭐 '때려도 되나 보다.' 하고 막 때리더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남들이 나를 막대하더라. 네 그래서 스스로를 공주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이름으로 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고 말씀 들어서 그 강아지 비유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음, 음.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동안에 오늘 아까 공지사항 할 때 한 13 년의 치유 과정이라고 해서 참 대하 드라마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음, 좀 간략히 편안하게 재미나게 자기 스타일대로 좀 얘기해 주신다면. 네, 저는 2010년에 처음에 왼쪽 연기암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연기암이니까 저는 사실 그 암이 왔을 때 정말 아이러니하겠지만 되게 그냥 의식적으로는 굉장히 기뻤어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시겠지만 그때 제가 가정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암이 왔다는 게 나의 탈출구로 좀 여겨지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와, 이제 내가 좀 살겠구나. 숨이 좀 튀어지겠구나. 그래서 2010년도에 연기암 전절제를 했어요. 많이 퍼져 있다고 해서 전절제를 하고 타목시펜 5년을 먹고 나니까 이제 뭐 잘 관리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6년 4개월 만에 암이 또 이쪽의 암에
오른쪽에 일기암이 또 생겼는데 그건 또 다른 암이래요. 여기 이거 전이 된 게 아니고 또 다른 암이다. 성질이 다른 암이다. 그리고 또 타모xi펜을 먹다가 제가 자꾸 후유증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거는 5년 동안 먹는 동안 다른 후유증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가장 큰 후유증, 자궁 내막이 자꾸 두꺼워져서 뭐 병원에 산부인과를 가면 이거 암인 것 같다. 그래서 수술을 2번이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 이거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타모xi펜을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렸더니 또 2016년도 7월 달에 여기 일기암이 생겼는데 수술하고 방사하라 그러는 거 제가 방사를 안 할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냥 전절제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전절제를 했어요. 그때도 하고 담복신매를 끊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2019년 9월에 또 겨드랑이 전이. 네, 이렇게 하고는 그때 수술 항암 방사를 다 해야 한다. 근데 하지 않고 자연치유를 하게 된 겁니다. 좋아요. 뭐 그 과정 얘기도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음, 그냥 첫 번째 암은 진짜 그냥 수술을 하라고 하니까 하고 타모xifen 먹으라고 하니까 먹고 그냥 그랬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남한테는 굉장히 이게 어렸을 때 뭐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겠죠. 어렸을 때 남 눈치 많이 보고 남한테 많이 맞추다 보니까 제 자신은 없었어요, 사실은. 이게 3번째 암이 오기 전까지. 사실은 활명이 오기 전까지 제 자신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리고 2016년도에도 이거는 좀 그때는 좀 둔기를 좀 맞은 것 같았어요. 좀 놀라기도 했었고. 그래서 제 나름 한 게 요양병원에 잠깐 갔던 거. 잠깐 갔다가 또 제 나름 그냥 관리를 한 거죠. 제 나름. 난 이 정도 하면은 뭐 그냥 음식 함부로 좀 안 먹고 뭐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2019년도에 전이가 되고는 어, 진짜 한 며칠간은 되게 멘붕이 왔었던 것 같아요. 멘붕이 와서 그때 이제 주마니아 뭐 친구를 통해 주마니아 강의를 듣고 그러면서 저는 조금 뭐랄까 조금 음, 자연치유를 좀 며칠 만에 그냥 했던 것 같아요. 하기는 했었는데 제가 두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도 두려움이 나는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너 어떻게 이렇게 의연하게 잘 하느냐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럴 정도로 제가 1년 한 6개월 음, 1년 4개월 정도 그렇게 집에서 저 혼자서 했어요. 자연치유라고 지금 보니까 민간요법이었는데 그렇지만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때는 제가 정말 잘하는 거 올리브 선생님 매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연 치유를 하면 못하는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잘하는 부분에 자꾸 중점을 두더라. 제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저는 식사, 그다음에 운동은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만 중점을 두고 그게 다인 운동 정말 철저히 열심히 하고 식사 정말 철저히 하고 1년 4개월을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가족들이 이제 막 난리가 나죠. 일단 통념상 병원에 가지 않고 이러니 전부 이제 큰일 난다. 그래서 제가 한 10개월 만에 그 본병원이 아닌 다른 데서 제가 그거 초음파를 한번 찍어봤어요. 찍어봤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혹시 암 아닌 거 아니세요? 이게 모양이 조금 바뀌었는데 그전 거하고 가지고 갔더니 너무 예쁘게 변했다고. 그러면서 암 아닌 거 아니세요? 이렇게 한껏 띄워주시더라고요. 그래 이거야. 이거다. 그리고는 또 매진했어요. 그 6개월 있다가 오세요. 그래서 6개월 있다가 갔어요. 2020년 12월 달에 갔어요. 갔더니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선생님. 갑자기. 모르세요. 난 몰라요.
나한테 책임 떠넘기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환우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는 사실 3기인데 여기 뭐 저보다도 기수가 더 높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실 텐데 그 의사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파급력이 큰지 저는 그때 느꼈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지? 또 그래서 또 유방 전문 유방외과 전문의를 찾아가 보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유방외과 전문의를 찾아뵈러 갔는데 어렵게 어렵게 찾아뵈러 갔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또 더 큰 충격을 주시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보면 초음파를 보면 모니터를 보여주시는데 모니터도 보여주시지 않고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건 큰 병원에 가서 CT 찍어 오세요. 아마 다른 데로 다 전이됐을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멘붕이 온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러면 온몸으로 다 퍼졌나 보다. 거기서 멘붕이 와서 그때부터 주체자가 아니에요. 제가 그전에 정말 주체자로 진짜 담담하게 다른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너는 그렇게 담담하냐 겁도 없이 너 정말 용감하다 이랬던 게 없어요. 그냥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나는 그때 비타민 C를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나 비타민 C를 좀 더 해야 하나? 뭘 좀 더 해야 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양측성 유방암이다 보니 팔을 자유롭게 못 쓰니까 그러면 나 비타민 C를 좀 더 해야겠다. 더 해야 하니까 사실은 수술 항암 방사를 안 한다고 왔기 때문에 본병원을 갈 그건 없고 그래서 제가 부산에 가게 됐어요. 이게 케모포트를 심으러 항암도 안 하는 사람이 오로지 비타민 C를 하겠다는 일념을 거기에 빠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부산에 케모포트를 심어주는 데가 있다고 해서 갔어요. 가서 갔더니 마침 거기 또 원장님이 유방외과 또 전문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무식하게 용감했다고 저보고. 수술 항암 방사하면 되는 걸 가지고 간단한 걸 가지고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느냐. 아주 무식하게 용감하다고. 근데 저는 그게 두려움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수술 항암 방사하는 게 내가 용감해서가 아니고 굉장히 두려움 때문에 안 했다는 거를 알아차렸어요. 아,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안 했었구나. 용감한 게 아니었었구나. 그리고 제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디 병원 연결해 주겠다. 지금이라도 연결해 주겠다. 말을 안 들으니까 일단 그러면 CT를 한번 찍어 봅시다. 그래서 CT를 찍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결과를 보러 가니까 의사 선생님 또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 지금 1년 지금 1년 한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그대로 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근데 저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출동살동 모르고 했는데 정말 철저하게 했다고 했는데 없어지지 않았네. 너무 속상한 거예요. 거기다가 의사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꼬셔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욕을 너무 많이 하시렸으니까. 그런데 지금 겨드랑이에 전이돼 있는 림프에 전이돼 있는 그 암 중에 하나가 폐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요. CT를 보여주면서 진짜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전이 될까 봐 겁이 나요.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하시겠다고 하니 그러니까 조금 가능성을 보신 것 같아요.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다른 거를 뭐 조금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안 하려고 했던 것들을 제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막 하고 있더라고요. 페마라 먹으라니까 페마라도 먹고 있고 타복시펜도 끊었던 사람이 페마라 먹고 있고 비타민 C 막 하고 있고 시키는 걸 그냥 끌려가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공포에 너무 쩔어 있으니까 그냥 하면 네, 할게요. 이러고 막 주체자가 안 되고 막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페마라를 먹고 나니까 잠을 못 자겠고요. 너무 불안하고요. 우울증이 와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갖다 가기 싫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작용이 심해지고 자꾸 울고 싶어요.
울고 싶고. 그래서 이거를 안 되겠다. 그제서야 정신이 차려지더. 너무 힘들고 막 다리에 불안증도 있고 가슴도 이게 마음을 못 잡겠더라고.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이거는 또 다른 불안증이더라고요.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그러면 난 뭘 해야 할까? 그때 정신이 좀 차려졌어요. 난 뭘 해야 하지? 아, 제가 주마니아 카페에서 알고 있었던 설명을 가야겠구나. 그 전에 알고 있었지만 나 혼자 된다라고 생각했던, 나 혼자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아니구나. 그럼 나는 그때는 해암이었어요. 해암을 가야겠구나. 라이트를 들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라이트를 한 번만 듣겠다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역시 얘기를 잘하세요. 잘 귀 쏙쏙 들어옵니다. 아, 네, 그다음 편 하시죠. 해암 활명에 와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셨고 무엇을 느끼셨고 음, 뭐 어떤 과정이 있으셨는지 그냥 얘기하듯이 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설명은 2021년 1월 달에 라이트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라이트를 하기 위해서 왔고, 그 전에 제가 그 설명을 오기 전에 그 남편이랑 정말 막 진짜 껴안고 울었거든요. 가서 내가 집을 이렇게 오랫동안 떠나려고 마음먹은 것도 처음이었고, 아이들도 너무 걱정됐었고, 제 손으로 모든 것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돌아갈까 너무 걱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막 안 떨어지는 발걸음을 하고 오는데 남편하고 울면서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감정 쓰레기통이에요. 저는 이렇게 중재하는 걸 이거 너무 좋아하고 남에 대한 그게 배려가 좀 심하다 그랬잖아요. 저는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저한테 막 전화를 해서 막 이러고 저러고 하면 그래 그래 그러구나 맞장구 쳐주고 그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너지는 건 모르고. 근데 남편은 밖에서 보니까 저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거기를 당신이 2달을 갔다 오는데 갔다 와서도 만약에 휴대폰을 붙들고 남 얘기를 그렇게 하소연을 들어주고 있으면 내가 휴대폰을 확 부셔버리겠다고. 그거 각오하고 가라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고맙다 그러고 이제 왔어요. 2달을 있겠다고 왔어요. 근데 1년이 됐어요. 1년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좀 솔직히 단순 무식해서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원장님 하시는 것도 잘 모르겠고요. 잘 못 알아듣겠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미안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생활여잖아요. 3번이나 암이 재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했으니까, 이거를 제가 반드시 알아야 하니까 늦게라도 알고 가야 하겠다고 생각이 드니까 자꾸 남편한테 한 번만 더, 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했던 게 라이트를 4번 하고 진짜 운 좋게도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했어요. 다 하고 진짜 운이 좋은 케이스죠. 저 같은 경우는. 뭔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여기서 뭐 예 예. 라이트 4번 했을 뿐만 아니라 섀도우, 힐링 서클도 2번 했고요. 휴먼 디자인도 제가 3번인가 했고요. 라이트 3, 그다음에 코칭, 감각 세션은 아직 안 해주셨는데 네. 저는 힘이 없나 봐요. 계속 얘기해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제가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거기에서 참 많은 혜택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음, 음. 연속극처럼 그다음이 궁금해지네요. 뭐 여러 가지 음, 프로그램을 경험하셨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네. 음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음, 진짜 도움 안 받았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감정이 그 전에 제가 암이 걸렸을 때 정말 기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진짜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성당을 다니는데 진짜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가정에
남편과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저희가 막내였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남편에 대한 애착 관계가 굉장히 심해요. 심하다 보니까 어, 뭐라 그럴까? 그게 없더라고요. 가정이 없더라고요. 없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머니께서 저까지 포함해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들은 특히 더 뭐 너무나 사랑하셔서 생활이 없을 정도로 너무 집착이 강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하다가 힘이 드는데 그 어머니께서 또 매니페스트시거든요. 굉장히 강력하셨어요. 그 앞에 가면 그렇게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고 꼼짝 못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 할 말도 못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우리 집 식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고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힘들었었는데 그거를 전 남편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비난하고 당신이 바뀌면 우리 집이 평화가 있고 당신은 아직까지 애기야, 애야 이렇게 하고 그 갈등이 너무너무 컸었는데 힐링 서클을 했어요. 그 우리가 원장님 뭐 머리 가슴 배 얘기하시잖아요. 가슴에 있던 그 찌꺼기 그 엉어리를 강력하게 저는 풀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남편과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원가족과 우리 엄마, 친정엄마, 아버지한테 떨어져 나오지 못한 제가 어린아이더라고요. 그거를 인지하면서 그 남편에 대한 나중에 연민까지 느껴졌어요. 그렇게 제가 목표가 사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 나는 이혼 소리를 너한테 던지리라. 저는 그게 목표였었어요. 그 정도로 가슴 덩어리가 말았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 작업을 하면서 그 남편을 새롭게 보게 되었고 연민까지 느껴졌고 시원했고 제 엉어리가 어느 정도 물론 작업을 더 해야겠지만 흘려나간 듯한 그런 시원함을 맛봤어요. 맛보고 이런 얘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예, 제, 나중에 부담스러우면 편집해서 자르면 되니까요. 네, 편안하게 얘기하시죠. 제가 그 암이 그 시기에 병원에 가니까 암이 아니다라고 판정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힐링 서클을 하고 굉장히 충만해 있었어요. 사랑으로 그때 그리고 남편에 대한 연민 그러면서 그 시원한 그걸 그때 그런 감정을 느꼈었는데 우연찮게 제가 이쪽에 보형물이 있었어요. 보형물이 있었는데 여기 있으면서 이것도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형물을 빼러 갔는데 거기서 암이 있으면 보형물을 못 빼준다, 못 해준다, 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진찰을 하게 되었는데, 암이 아닌 것 같다. 아니다, 이거는 맞지,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경험도 저는 했고요. 그다음에 라이트 하면서 제일 싫어했던 게 코칭이었어요. 솔직히 라이트는 너무 좋았는데, 코칭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담감 많잖아요. 그래서 코칭 시간에는, 저는 사실 여기 프로그램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갔거든요. 다 들어갔었는데, 후속유전학이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들어갔었는데, 코칭만은 피하고 싶더라고요. 늦게 들어가고 자꾸 막, 그 마음은 이렇게 했는데, 발은 막, 그렇게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억지로 끌려가서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이거 케모포트가 말썽을 일으켜서 2021년도 7월에 열이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케모포트를 뽑으러 아산병원에 갔는데 금방 괜찮을 줄 알았는데 문제가 너무 컸어요. 너무 커서 CRP가 안 내려가다 보니까 11일을 제가 입원을 해 있는데 나중에 막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빨리 가야 하는데 식사도 엉망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코로나 시국이었던 바깥에도 못 나, 운동도 못 하죠. 그때도 제가 돌이켜보니까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못 한다는 거, 이거 큰일 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패턴이 흐트러지는데, 그런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사실은 저희 딸이 간호사이기 때문에 간호사 선생님들 굉장히 노고가 많다는 걸 알거든요. 아는데 되게 친절하게 하고 어떻게 했는지 일들어 드리려고 하고 이런 성격인데 제가 죽을 것 같으니 간호사 선생님한테 눈이 막 이렇게 되고 막 짜증내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 이런 말투가 자꾸 나오고 막 옆에 사람도 보기가 싫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그럴 때 귀신같이 올리브 선생님께서 코칭이 아닌 듯이 들어왔어요. 근데 1시간 남짓한 그 코칭 시간이 분노와 막 짜증과 두려움과 그랬던 그 코칭이 감사함으로 바뀌더라고요. 1시간 동안, 1시간 만에. 이게 뭐지? 그러면서 제가 코칭의 매력을 조금 느낀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렇게 싫어했던 코칭을 지금은 제가 코칭 자격증을 따겠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공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 3요. 라이트 3는 라이트 1, 2까지 하고 3는 그냥 음량 오행에 맞춰서 각 그, 네, 각 뭐, 네, 장기마다 그다음에 각그 병마다 그 암 종류에 따라서 거기에 맞춤 처방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맞는 뭐 운동 그다음에 어디가 부족하니 뭐 더 채우시고 어느 기운이 부족하니 뭐 어떤 기운이 부족하니 더 채워주시고 뭐 이런 내용들을 해줬어요. 저는 한 번밖에 안 해서 근데 너무 좋았는데 반려형은 잘 못하겠네요. 아무튼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섀도우는 성얘기예요. 성얘기. 뭐 암 환자가 무슨 암 환자가 성이 지금 치명하기도 바쁜데 무슨 성? 그런데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장 기본 우리가 머리 가슴 배 중에 배 밑에 사실 성기가 생명력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거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을 이룰 때 남편과 결혼을 할 때 행명부지 사실 어떤 연고도 없던 사람들이 만나서 연결되는 건 사실 성이었잖아요. 자식들이야 우리 피를 나누었지만 그 성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되게 제 해석대로 하면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일단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과 가장 근본인 그 남편과 소통이 안 되면 뭐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면 무슨 뭐 효과가 있나요? 가장 가까운 가족과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가장 근본적인 거를 하셔야 한다. 암 환자일수록 거기에 더 하셔야 한다. 그래서 그전에는 남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남편도 암 환자한테 성 얘기를 하는 건 죄 짓는 것 같고 저도 뭐야 암 환자한테 지옥구 채우려고 이랬던 건 사실 이제 그렇게 공감하실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 오히려 암 환자일수록 더, 전 라이트 교육을 받았으니까 몰입과 그다음에 집중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한 상투적인 뭐 재미로 그렇게 만나는 성이 아닌 이제 깊숙이 존재 대 존재로 만나는 그런 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갱년기 여사거든요. 갱년기 여사인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거를 느꼈어요. 느끼고 더 깊게 남편과의 관계가 그 감정도 풀렸지만 그 성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진정한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만큼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아, 휴먼 디자인. 네, 휴디. 제가 제일 최애하는. 남편과 저는 진짜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진짜 도대체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머리로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왔지. 네. 암의 원인은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온 거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렇게 했었는데 휴먼 디자인을 통해서 남편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게 많이 됐었어요. 특히 또 그 올리브 선생님과 또 같아요. 우리 남편이 더 이해가 되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데 더 이해가 돼요. 나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됐지만 남편을 이해하는 데 너무 도움이 되었고요. 저희는 큰 딸하고 제가 딸 아들이 있는데 딸하고 좀 안 맞았어요. 청소년기 때. 안 맞았는데 그 아이가 게을러요, 그렇게. 저는 되게 부지런하고 컨디셔나 되었겠지만 굉장히 잠시도 쉬지 않는 사람인데 게을러요. 하루 종일 누워 있고 자고 이러는데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워도 해결이 안 돼요. 얘가 20살이 넘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휴디를 딱 보고 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아이더라고요. 프로젝트니까. 얼마나 힘이 없고 쉬어야 되는 아이고 쪽잠 자는 게 자기대로 잘 살고 있는 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닥달을 한 거예요, 이 아이를. 닥달하고 자기대로 잘 살고 있는 아이를 잘못 살고 있다고 내 고정관념으로. 그렇게 살면은 너 큰일 난다고. 그렇게 싸우고. 그래서 휴먼 디자인 하면서 어, 남편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 휴먼 디자인 저하고 남편하고는 잘 맞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잘 맞는 저는 어, 동력이 굉장히 많고 그런 사람이 남편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받쳐주고 있고, 네, 잘 맞는 사람인데 휴먼 디자인 이해하기 전에는 안 맞아, 안 맞아. 정말 천국이야. 난 너하고 못 살겠어.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냐, 너하고. 이 소리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휴먼 디자인도 이제 저는 하여튼 프로그램이 모든 것들이 저한테 도움을 안 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하다 보니까 우리 프로그램 쫙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 같이 돼 버리긴 했는데 네. 어쨌든 도움이 되셨다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가 괜찮은 프로그램일 수도 있지만 음. 그거를 받아들이시는 음. 수용성 또 배움 뭐 이런 자세가 훌륭하신 건 아닐까 생각도 드네요. 네, 좋습니다.